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자, 어느덧 초겨울이 시작되고 늦가을이 시작되는 그런 10월이 왔습니다. 벌써 저 설악산 대청봉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벌써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9월달에서 10월달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특히 10월달은 10월 초순에는 한로라는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로의 월동식량을 시작해서 한로에 그쳐라. 이런 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기후가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도 됩니다. 백로가 9월 8일 또 한로가 10월 8일 이럴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월 8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월동식량을 끝내느냐? 아니죠. 기후가 온난화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집니다. 그 10월 말까지 월동식량 마감하시는 걸로 보는데, 그렇다고 10월 딱 말일까지가 아니라 거의 20일, 25일 돼서는 다 마무리돼야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9월달과 10월달은 우리가 월동식량도 확보하는 그런 계절이었고, 또 월동벌, 즉 가을벌도 확보하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달 동안은 두 가지 다 동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벌 관리하는 내용도 중복돼서 이렇게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고 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을 보시면은요, 10월 양봉 관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0월달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달 그 사진을 보시면은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잘 보실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교재를 미처 구입 못하신 분들은 본 중앙에는 전화 주시면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4, 5년 전에 우리 주변에 코스모스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가 촬영한 겁니다. 자, 10월달 양봉 관리, 초순 양봉 관리를 보시면요, 집 하단에 외부 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부 포장. 10월 8일, 10월 8일경 한로가 찾아온다. 이렇게 씁니다. 한로라는 것은 늦가을에서 초겨울 무렵까지 찬 이슬이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 자, 밤 기온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육아를 위한 외부 포장을 마무리한다. 일교차가 크지 않아 그동안 외부 포장을 미루어 두었다면 한로를 기점으로 반드시 외부 포장을 완료해야 한다. 자, 육아 포장은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동 포장과는 그 의미가 다른데, 보온 유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온재를 기본적으로 2겹 덮어주고 상황에 따라서 3겹까지도 덮는다. 자, 세 번째, 보온이 잘 유지되어야 벌은 기온이 차가운 한밤에도 육아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며 또 노동의 다른 체력도 소진되지 않아 육아에 성공할 수 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 그대로죠. 외부 포장입니다. 9월달에는 어떤 포장을 했습니까? 내부, 보통 내부의 보온재를 이미 우리가 1겹, 2겹, 3겹 덮으신 분들도 계시고 비닐 개포를 해서 철저하게 내부 보온재를 했다면 10월달부터는 외부 포장을 해야 된다. 이제 갈수록 점점 밤 기온이 내려오다 보니까 찬 공기가 벌통 내부로 유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지금 9월달에 이어서 10월달에 지금 한창 산란과 육아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인데, 밤에 찬 공기가 벌통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되면은 벌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죽으니까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몰리지 않는 그 빈소비에는 육아를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벌 개체 수를 채우기가 느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 공기가 절대로 유입이 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또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죠. 그 찬 공기가 더 유입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는 것이 바로 외부 보온덮개를 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낮에 기준하면 안 됩니다. 온도를 낮 기준에 하면은 외부 포장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제일 낮은
밤 기온을 여러분들 생각해서 해주셔야 되고, 그럼 낮에는 더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대로 덮어 두셔도 되겠지만은 낮에는 걷어주고 밤에는 덮어주고, 이런 것을 10월달까지는 반복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전업농을 하시는 분은 실제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이제 취미를 한다든지 주말로 가끔 가보고 한다는 분들은 매일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덮어 놓으시는 게 이득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 보온 덮개를 덮는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동 포장이 아닌 육아 포장이다. 이렇게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덮어주는 보온재는 똑같으나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축소와 증소입니다. 축소와 증소. 아니 축소 계속 지금 계절마다 축소인데 또 축소장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벌이 몰려가지고 축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질병이 있어서 벌 개체수가 완전히 줄어들어서 축소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이 질병도 없고 죽지도 않았는데 축소가 됐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벌이 날씨가 추워서 한도로 몰리는 겁니다. 5매가 있어 빠글빠글 했는데 지금 보니까 3매에 붙어있고 2매는 벌이 없다. 그러면은 2매를 빼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 관리를 보온 유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축소의 개념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일본의 보온재 덮는 역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온입니다. 그저 냅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 이 계절에 육아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증소가 있습니다. 축소의 반대는 증소입니다. 증소는 벌이 늘어나니까 소비를 한 장 더 넣어주는 겁니다. 자, 소비를 우리가 딱 넣어놓고 나서 경기판이나 사양기를 하고 그 뒷장에다가 예비 소비를 우리가 넣어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산란했거나 벌이 많이 넘어왔을 때 안쪽으로 넣어주는 것을 증소라고 했습니다. 사양기 뒤쪽에 한 장 넣어주면 그게 증소가 아니고 그걸 예비 소비를 해서 넣어뒀을 뿐입니다. 거기에 산란한 예비 소비에 산란한 것을 안쪽으로 넣어주는 것을 증소다. 그것도 지금 하는 시기입니다. 벌이 늘어나면 증소하고 줄어들었으면 축소하시면 됩니다. 근데 축소하기 쉽지 않죠. 지금 한 장 늘어날 때는 왜 축소냐 이렇게 되는데, 벌이 헐렁할 때는 축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 벌이 헐렁한지 안 헐렁한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낮에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됩니다. 아침 일찍 보십시오. 아침 일찍 춥기 때문에 벌이 막 그런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안에 있는 벌을 거의 이 벌이 개체수가 완벽한 개체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벌을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소와 축소도 지금 이 시기에 동시에 같이 하는 거다 하시고요.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적극적 월동 사역이다. 월동 사역하면 되지 뭐 적극적이나. 우리가 아까 제가 초에 말씀드린 대로 백로의 시작에서 한로의 월동 사양을 마친다라는 옛날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달에는 서서히 조금씩 질금질금 우리가 사용을 해왔습니다. 왜? 한꺼번에 많이 주게 되면은 식량을 소비에 다 채워버려서 산란할 공간이 좁아져서 월동벌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줬습니다. 조금 저장하게, 벌을 많이 태어나게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9월 말까지 그렇게 해왔다면은 벌 개체수는 거의 이미 많이 확보가 70% 정도는 확보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30%만 확보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식량을 9월 달에는 조금씩 줬다면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많이 주라는 뜻입니다. 왜? 벌을 많이 확보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월동 식량을 줘야지 빨리 이 설탕물을 물고 들어가서 숙성된 겨울 먹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지금 10월달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이때라야지 빨리 만들기 때문에 지금 빨리 왕창 줘서 숙성된 겨울 먹이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주라는 겁니다. 그럼 또 빨리 저장해버리면은 이거 산란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저장한 도중에 밑부분에서는 또 산란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월동벌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주셔야 된다. 그런데 제가 적극적으로 주라 그러니까 덮어놓고 내 벌을 보지도 않고 막 왕창 주느냐? 그건 아니죠. 내 벌은 내가 아니까 내검을 해서 식량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느냐를 확인한 후에 왕창 주든지 아니면 절반을 주든지 아니면 3분의 1 주든지 그거를 탄력성 있게 여러분들이 그걸 주셔야 됩니다.
지금 머리장이 많이 있다. 그럼 지금 더 줄 필요가 없죠. 중단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먹이가 있다. 그러면 지금 왕창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탄력성 있게 주시라는 것도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제마 부저 진드기병 질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포커스는 오늘 여기에 맞추겠습니다. 일본은 보온제 덮어주면 되고, 일본 축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또 월동 사약 설탕물 계속 주시면 됩니다. 그죠? 월동 사약할 때 바로 이 진드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서 설명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제마병은 봄, 가을로 2, 3회씩 우리가 예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예방약 바로 후미딜비라는 거 지금은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로서 해주셔야 되고, 부전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전병 구경을 못 해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애벌레가 안에서 봉개되기 전에 새카맣게 썩어서 커피색같이 썩어서 있는 게 있고, 심하면 냄새도 독하게 나고요. 그것만 부전병이 아닙니다. 봉개는 돼 있는데 딱 덮어놨는데 새카마면 나오는 줄 계속 기다려요. 새카만 데도 벌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오래됐는데도 안 나오면 그걸 따보십시오. 내금 칼로 딱 따보시게 되면 안에 새카맣게 썩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전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면은 벌이 많이 못 태어나니까 가을벌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부전병을 월동 사용할 때 같이 해줘야지 내년에 부전병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부전병 약을 식량에 월동 식량할 때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방에 각 소방을 소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소방을 소독할 수 없어요. 벌이 하거나 이런 식량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식량에 이 부전병 약을 넣었기 때문에 벌들이 이 식량을 물에다가 이 바로 소방 안에다가 저장하게 되는데, 이 저장하면은 벌써 여기에 식량에는 부전병 약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소방이 청소가 되어버린다. 소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이 시기에 월동 사용할 때 꼭 해야 된다. 9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10월 달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전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야지 여기 산란하게 되면 하나도 실패가 없이 다 출방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이 늘어나야 되는데, 벌이 안 늘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영양실조라도 그렇고, 또 우리가 다른 관리 소홀해도 그렇고, 근치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식량에 넣어서 주시면 되겠고, 진드기는 벌레 충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다가 진드기 약을 식량에다 넣는 건 아닙니다. 살충제를 써야 돼요. 살충제. 이거는 농약 성분이 살충제를 쓰거나 아니면은 친환경제 약 설탕제를 쓰거나 이 살충제를 써야 됩니다. 이 진드기는 냄새 아니면 접촉을 해서 그렇게 살상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른 좋은 약재가 있으면 우리가 서로 이걸 알고 공유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진드기를 지금 없애야 됩니다. 지금 겨울 월동 들어가기 전에 진드기가 깨끗하게 없애야지 내년 봄벌을 잘 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진드기가 있으면은 많이 있으면 벌이 지금 안 드러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약을 해야 되냐?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혼란스럽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요 한 가지 또 친환경 약재 진드기 하는 거를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걸 본다면은 마이트 K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접시같이 동그랗습니다. 그죠? 높이는 약 한 1.5cm 내지 2cm 되는 것 되고요. 이것은 성분이 개미산 성분입니다. 개미산이 70% 함유되어 있는데 이 비닐 뚜껑 딱 열게 되면 안에 젤이 돼요. 젤. 겔이라고 그래요. 겔. 끈끈한 껌같이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개미산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휘산이 돼서 진드기를 박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미산 많이 써보셨죠? 액체로 된 걸로 물로 희석을 해서 50%나 60% 희석해서 우리가 어디 솜이나 또 그 행주 같은데 적셔가지고 우리가 넣어줬는 그 개미산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면은 안전성이 문제가 됐었고, 이것이 피부에 닿으면 화상이 있게 되고, 혹시 눈에 들어가면 실명이 될 수가 있고, 또
모르고 물인 줄 알고 마시면 큰일 나죠. 여러 가지 그런 안전성 문제도 있었고 또 일하기가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고 노동력이 너무 또 많이 들어가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마이트캔은 이번에 세계 양봉대회에서도 전시를 하고 홍보를 했던 제품이고 현재 약 3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직접 써봤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이 문의를 받고 제가 써보니까 진드기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러시는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는 방법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개미산이 70%입니다. 여러분 쓰기도 간편하고 비닐만 뚜껑만 달고 소비위에 올려만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서서히 약 8시간 동안 서서히 내려와서 진드기를 신경을 마비시켜서 살상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는 것도 간편하고 효과도 좋고 해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드립니다. 요 필요하신 분들은 본 중앙에로 전화 주셔도 되고 또 주변에 양봉 자재 파는 데도 가시면 이걸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낱개 한 개가 1,200원입니다. 그렇게 비싼 편은 또 아니고 또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효과도 있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 지금 시기에 딱 하면 좋습니다. 요거 하는 방법은 구매자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보겠습니다. 자, 월동 자객군 확보. 자, 월동 자객군, 월동 들어가는 걸 우리가 강물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을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죠. 그래 지금 이 5가지 보온제 듣고 죽소, 중소도 하고 사양도 잘하고 사양할 때 바로 노제마병, 부제병 약도 철저히 잘하고 영양제도 주고 또 진드기도 지금 이 시대 잘 처리했을 때 월동 자객군을 제대로 확보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 다 무시하고 통수만 뭐 100통 대본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용물이 강하게 돼 있지 않으면은 벌통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순을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월 초순 강의를 마치는데 말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4, 15일은 우리나라에서 양봉 축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경북 예천에서 있습니다. 원래 매년 이 가을에 양봉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했죠. 그래서 오랜만에 3년 만에 우리가 열리는 그런 양봉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양봉 농민이나 양봉 가족 여러분들 그때 예천을 많이 오셔서 전시 홍보를 하는 것을 많이 지식을 얻어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관광버스 이렇게 많이 올라오실 겁니다. 본 중앙에서도 부스를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요 거기 오셔서 저를 만나보고 가십시오. 저도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오셔서 얼굴도 보시고 또 뭐 부탁할 것이면 부탁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이 저희들이 아다시피 저는 뭐 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 이 유튜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전문입니다.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두 가지를 겸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뭐 이렇게 듣는 분도 계시고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여기서 육성 강의하는 걸 그대로 바로 우리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고 그날 부스에서 온라인 교육 접수도 여러분들에게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또 세계 양봉대회 갔다 온 정보도 그날 드릴 겁니다. 그날 오셔서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